논어 명언 구절, 논어 양화편 해설 강의 특강, 양화편 1장. 교사 오늘 강의는 논어 양화편입니다. 양화편 1장에서는 공자와 양화의 대화가 나와요. 양화라는 인물은 양호라고도 합니다. 원래 호랑이처럼 야망이 큰 인물이었는데 당시 세도가인 계씨가 자신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세력가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양호의 길을 꺾기 위해 양호의 이름을 호랑이의 화자 대신 물건을 뜻하는 화로 바꿔서 양화라고 불렀다는 설도 있죠. 아무튼 여기서는 양화가 공자에게 인과지에 대해 묻는데 공자는 양화의 질문의 의도를 눈치채고 이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인과지의 뜻에 대해 잘 알고는 있다는 의미로 부정적인 대답을 하죠. 양화는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며 공자를 설득하려 하지만 공자는 자신도 장차 세상의 뜻을 펼치러 벼슬에 나갈 것이라고 대답해요. 학생 왜 공자는 양화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거죠? 교사 양화가 질문한 내용이 당시 정치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양화는 공자에게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기회를 놓치는 것이 인이나 지혜로운 것인지 물었는데 이는 당시 정치인들이 하던 행동을 비판한 것이죠. 공자는 이런 행동이 인이나 지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양화편 2장. 교사 양화편 2장에서는 공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말해요. 인간의 본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죠. 이는 인간이 태어날 때는 모두 비슷하지만 성장하면서 환경과 교육 등의 영향을 받아 차이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해요. 학생 그럼 인간의 본성은 바꿀 수 없는 건가요? 교사 그렇지는 않아요. 공자도 인간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습관이 본성을 바꾼다고 봤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양화편 3장. 교사 양화편 3장에서는 공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해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기도 해요. 학생 그럼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무조건 좋은 건가요? 교사 그렇지는 않아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다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죠. 양화편 4장. 교사 양화편 4장에서는 공자와 제자 자유의 대화가 나와요. 공자가 무성에서 현악기 소리를 듣고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다며 농담을 하죠. 이에 자유가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쉬워진다는 말로 대답해요. 학생 이 대화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교사 이 대화는 공자의 소탈한 성격을 잘 보여주죠. 공자가 작은 마을을 다스리는데 커다란 나라를 통치하는데 기틀이 되는 예법에 해당하는 음악을 활용하냐는 농담을 하였는데 제자 자유가 공자의 말에 실망하여 이의를 제기하니 금세 자신이 도에 대한 비유를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닫고 시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죠. 양화편 5장. 교사 양화편 5장에서는 공산부류가 비읍을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키고 공자를 초대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자는 이에 응하려고 하지만 자로는 이를 불쾌하게 여기죠. 하지만 공자는 자신을 등용하는 자가 있다면 그 나라를 동쪽의 주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해요. 학생 공자가 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초대에 응하려고 한 거죠? 교사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디든 가려고 했어요. 또 공산부류가 자신을 초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한 것이죠. 양화편 6장. 교사 양화편 6장에서는 자장이 공자에게 인에 대해 묻는 이야기가 나와요. 공자는 공손함, 관대, 믿음, 민처, 은혜 5가지를 천하에 행할 수 있다면 인이 된다고 말하죠. 자장은 이 내용을 적어두고 평생 잊지 않았다고 해요. 학생 이 5가지가 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사 이 5가지는 인간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에요. 공손하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관대하면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으며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의지하고 민첩하면 공을 세울 수 있으며 은혜를 베풀면 좋게 사람을 부릴 수 있다고 했죠. 즉, 이 5가지를 실천하면 인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양화편 7장. 교사 양화편 7장에서는 필일이 공자를 초대하자 공자가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로는 이전에 공자가 자신의 몸으로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 군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을 떠올리며 이를 비판하죠. 하지만 공자는 자신이 조롱박도 아닌데 매달린 채 먹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해요. 학생 공자의 말은 무슨 뜻인가요? 교사 공자의 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즉,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화편 8장, 교사 양화편 8장에서는 공자가 자로에게 6가지 도덕과 6가지 폐단에 대해 이야기해요. 인, 지, 신, 고등, 용맹, 강직함을 좋아하는 것은 도덕이지만 이를 좋아하면서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각각 어리석음, 방탕함, 해침, 가혹함, 난폭함, 무모함의 폐단이 생긴다고 말하죠. 학생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요? 교사 네, 맞아요. 좋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공자가 강조하는 것은 지식과 실천의 결합이죠. 양화편 9장, 교사 9장에서는 시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세태를 살피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비판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죠. 또 부모와 군주를 잘 섬길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고 해요. 학생 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시는 인간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돼요. 양화편 10장, 교사 양화편 10장에서는 공자가 아들인 백어에게 주남과 소남을 공부했는지 물어요. 주남과 소남은 시경의 첫 번째 편들로 백성들의 삶과 사랑을 담고 있죠. 공자는 아들에게 이 시들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장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학생 담장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교사이는 앞이 막혀 있어 발전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주남과 소남에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지 않으면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양화편 11장, 교사 11장에서는 예와 음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요. 공자가 말하는 예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절차죠. 음악도 단순한 악기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예술이에요. 학생 예와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 맞아요. 예는 우리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죠. 이러한 예와 음악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양화편 12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을 위엄이 있으면서 속으로 심약한 것은 소인에 비유하자면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과 같다. 이 문장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는 겉과 속이 모두 위엄이 있고 강하지만 소인은 겉으로는 위엄이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심약하다는 것입니다. 소인은 마치 벽을 뚫고 담을 넘는 도둑처럼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학생 그럼 군자는 겉과 속이 모두 강한 사람인가요? 교사네, 군자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모두 강하게 단련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강하게 단련하여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자신의 외면을 강하게 단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위엄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학생 그렇군요. 소인은 그 반대인 것이고요. 양화편 13장, 교사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향원이라는 사람이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향원이란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허명에 치우쳐 만족하면서 실제로는 덕을 실천하지 않는 습관에 젖은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학생 마을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향원이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교사 마을에서 평판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이 문장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평판뿐만 아니라 실제 행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양화편 14장, 교사 14장은 길에서 들은 이야기를 사실 여부 확인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 그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해야 하는 건가요? 교사네,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의 덕을 해칠 수 있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는 조심해야겠어요. 양화편 15장, 교사 15장은 비루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들은 벼슬을 얻기 전에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고 얻고 나서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 진실로 그것을 잃을까 걱정한다면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 벼슬을 얻기 전과 후에 걱정하는 것이 다르다니 좀 이상하네요. 교사 벼슬을 얻기 전에는 그것을 얻지 못할까 걱정하여 열심히 노력하지만 얻고 나서는 그것을 잃을까 걱정하여 부정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벼슬을 얻은 후에도
처음과 같은 청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양화편 16장, 교사 양화편 16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옛날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병통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학생 세 가지 병통이 무엇인가요? 교사 첫 번째는 뜻이 큰 사람이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뜻이 큰 사람은 뜻이 크고 넓었는데 지금은 방탕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긍한 사람이 화를 잘 내고 사납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긍한 사람은 지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직한 사람이 속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우직한 사람은 정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학생 그렇군요.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네요. 양화편 17장, 교사 이어서 양화편 17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잘 꾸미는 사람 중에 인한 사람이 적다고 말합니다. 학생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잘 꾸미는 것이 왜 나쁜가요? 교사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인한 사람이 적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저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조심해야겠네요. 양화편 18장, 교사 이제 양화편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공자가 싫어하는 세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 무엇을 싫어하나요? 교사 첫 번째는 잡색인 자주색이 정색인 붉은색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싫어합니다. 두 번째는 적나라 음악이 아악을 어지럽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 번째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나라를 뒤엎는 것을 미워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공자님은 정통의 질서와 조화를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양화편 19장, 교사 그러면 다음으로는 양화편 19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공자가 말을 하지 않고자 하자 자공이 가르침을 이어받을 수 없다며 걱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 공자님이 왜 말을 하지 않고자 했나요? 교사 이에 대해 공자는 하늘이 말을 하지 않아도 사계절이 운행되고 만물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즉 자연은 말 없이도 스스로 운행된다는 것을 비유로 들어 무의자연으로 말 없이도 천하가 순행하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학생 그렇군요. 세상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커다란 도란 말 없이도 내면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인상적입니다. 양화편 20장, 교사 이제 양화편 20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유비가 공자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공자께서 병을 핑계로 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 왜 공자님이 유비를 만나지 않았나요? 교사 일설에는 이 문장에 나오는 유비는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자가 이를 경계하여 만나지 않았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유비가 당시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자가 이를 이유로 만나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공자님이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양화편 21장, 교사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이어서 양화편 21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제아가 3년상이 너무 길다고 주장하자 공자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 3년상이 왜 중요한가요? 교사 3년상은 지금은 시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상례가 되어버렸지만 유교가 성행했던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3년 동안 부모님의 묘소 주위에 움막을 치고 생활하면서 상을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공자는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후에야 부모의 품에서 벗어난다고 말하며 3년상이 천하의 공통된 상례라고 강조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지금은 정황상 3년상이 맞지 않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으로라고 오랫동안 생전에 부모님의 말씀을 기리면서 추모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양화편 22장, 교사네. 이어서 양화편 22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공자가 종일토록 배부르게 먹고 마음을 쓰는 곳이 없다면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학생 마음을 쓰는 곳이 없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교사 마음을 쓰는 곳이 없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목적이나 열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이런 삶이 곤란하다고 말하며 장기나 바둑 같은 놀이를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저도 제 삶에 대한 목적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사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양화편 23장, 교사 그러면 이제 양화편 23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자로가 군자도 용맹을 숭상하는지 묻습니다. 학생 군자는 용맹하면 안 되나요? 교사 공자는 군자가 용맹만 있고 의가 없으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즉 용맹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의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의로움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네요. 양화편 24장, 교사 이어서 양화편 24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공자와 자공이 각각 미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학생 공자님이 미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사 남의 나쁜 점을 말하는 사람,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맹스러우면서도 무례한 사람, 과감하면서도 융통성이 없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학생 자공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나요? 교사 남의 것을 표절한 것을 가지고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것을 용맹으로 여기는 사람, 남의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솔직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저도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닮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양화편 25장, 교사 다음으로는 양화편 25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학생 이 문장은 요즘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표현이네요. 그러면 당시의 공자는 왜 여자와 소인은 다루기 어렵다는 표현을 썼나요? 교사 이 말은 사실과 다른 시대착오적인 남존여비의 표현으로 후세의 공자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는 근거가 되는 문장이라 할 수 있죠. 이 문장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표현인 여자는 빼고 소인의 의미만을 놓고 보면 공자가 이렇게 심한 표현을 한 것은 소인이란 가까이 하면 불손하고 멀리하면 원망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소인들은 감정의 변화가 심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이 문장에서 말이 안 맞는 여자란 표현은 빼고 의미를 살펴보아서 소인과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네요. 양화편 26장, 교사네, 좋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양화편 26장을 보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생 나이 40이 중요한가요? 교사 공자는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부르며 이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 그렇군요. 저도 앞으로 나이가 들수록 성숙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네, 이렇게 양화편 총 26장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양화편을 통해 공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논어 양화편 강의를 마치면서 교사 오늘은 논어 양화편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양화편에서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 향언의 위험성, 들은 이야기를 전할 때의 주의사항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생 내 군자와 소인의 차이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향언이란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 경계하여야 한다는 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사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내 앞으로도 이런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사 좋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학생 내 선생님 고맙습니다.